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른바 국조특위가 어제도 열렸지요. 50일간의 회기로 국조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열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죠. 방용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민주당의 특위로 볼 때는 뼈아픈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답변을 쏟아내게 되니까 민주졸개들이 완전 이성을 잃고서 동공 지진까지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국조특위를 왜 우리가 열었었나 탄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스스로 비판을 할 정도로 망신을 당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만회해보자, 회복하자 이런 다부진 각오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주역이 누굽니까? 김성태를 국회로 불러서 마지막 반전의 반전을 기해보자 이런 단단한 결기와 각오를 보였었는데 제대로 됐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저는 시작을 야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대단히 뜨겁지요. 프로야구 개막전 그것도 첫날 1982년도 3월 27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프로야구 개막전이 지금은 사라진 성동 원두라고 불렀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동대문 야구장을 옛날에는 성동 원두라고 불렀었습니다. 거기에 개막전에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스가 경기를 펼친 바 있었습니다. 7대7 9회전까지 9회까지 7대7로 아주 팽팽한 접전을 보였었는데 MBC 청룡이 10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야구는 투아웃에 벌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이정도가 볼 카운트 투볼에서 3구째를 통탄 것이 좌측 탐장을 넘어가는 말루 홈런, 그것도 역전 짜릿한 말루 홈런을 터뜨려서 승리를 잡았습니다. 4대7로 끌려가던 MBC 청룡이 유승환이가 7회 말에 석점짜리 홈런을 치면서 7대7 균형을 맞추다가 서로 일진 일퇴 공방을 펼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연장에 들어가 가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삼성의 투수 불운의 투수다 눈물의 투수다 하는 이선희 선수가 그때 별명을 이렇게 얻은 바 있었던 이선희의 공을 통타해서 말로 홈런을 만들면서 극적으로 개막전을 11대7로 역전승을 거두었던 그 감격스러운 장면. 아마 지금도 야구 팬들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프로야구는 4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1,000만 관중을 동원할 정도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개막전에서의 이 정도의 말로 홈런, 그것도 역전 말로 홈런이다. 두고두고 프로야구 사이에 커다란 기록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장황하게 프로야구 개막전 말씀을 소상하게 드린 이유는 이재명의 정권을 바라볼 때에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노릇은 하고 있지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야구를 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디에선가 시원한 소식이 한 방이 터져주길 바라고 있는데 전혀 그럴 낌새를 찾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자. 내가 대통령 노릇을 할 때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자. 그런 생각 속에 이재명 하면은 피고인
이재명 소리가 나오지 대통령 이재명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피고인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보자. 그런 생각 속에 이재명과 민주졸개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이재명은 살리고 공소 취소를 통해서 피고인 범죄자 혐의를 모두 벗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런 일을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른바 국조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싹싹 털어서 비리 정권임을 확인시키겠다. 벼르고 별러서 이번 특위를 가동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도 윤석열의 비리를 집중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그런 내용 사건들을 정리해서 특위를 열었었는데, 아주 야무지고 다부진 마음으로 열었었는데, 가장 신경을 쓰고 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분야가 대북 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내 문제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만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외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유엔도 그리고 미국도 아주 무척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지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의 손발을 묶고 입을 다물게 하자. 나머지 수사팀들에 대해서는 공갈을 하든 협박을 하든 간에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막말로 기선을 제압하고, 특위에서는 처음에 내걸었던 조작 수사를 했다, 박상용이 회유를 했다라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잘못된 것을 민주졸개들이 볼 때는 이 잘못된 것이죠. 특검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그 바로 잡는 방법은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수사와 회유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고 정청래와 추미애, 서영교가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이 특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총력을 쏟았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박상용을 선서 거부를 했다라는 이유로 곧바로 직무 정지를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감찰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출국 금지를 또 시켰죠.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나오라고 하니까 박상용이 나가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이다. 감찰을 또 받아라. 그래서 거푸거푸 4번씩이나 박상용을 압박하고 감찰을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면은 아무리 강한 박상용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조용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박상용은 오히려 더 거세게 힘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이재명과 민주특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것이 언론에 공표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들도 그동안은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거의 무시하고 안 했었지요. 그런데 국조특위가 열리게 되면서 시시각각으로 상황의 증인자와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모습을 취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뉴스로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한 분, 두 분씩 국민 모두가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알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민주 졸개들은 갑질로 반말, 말 끊기, 인격 살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검사들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강직한 검사가 나와서 대응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국민들의 관심도는 더 높아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강직한 증인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분위기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4일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발언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절정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에 대북 송금 사건의 결론은 이미 확정됐다라고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영교와 민주 졸개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28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방용철이가 이렇게 민주 졸개들에게 비수를 꽂았는데 김성태 핵심 중에 핵심인 김성태를 증언대에 세우고 제발 방용철이가 했던 발언이 가짜였다.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말 해주길 바라고 바랐던 것이 민주졸개들과 서영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에게는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뚜껑을 연 어제 김성태는 그렇죠.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서라도 답변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졸개들이 자꾸 방용철의 그 참화를 떠올리면서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재촉을 하게 되니까 김성태가 열불이 났던 것이죠. 첫 번째로 전용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연어 술 파티 얘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에 김성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마지막 기회에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술 파티가 없었다라고 부정을 하니 아쉽다. 이렇게 전용기가 불만 어린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김성태는 확실하게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확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교도관들 12명이 나와서 증언대에서 술 파티 한 적이 없었다라고 부정했던 것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전용기가 다시 이것을 들먹이면서 불을 지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치졸하지요. 그러면서 김성태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저희는 이화영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못하게 할까요? 내가 말하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당신들이 앞장서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느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나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금융감독원장 누굽니까? 이찬진 아닙니까? 이찬진은 또 누굽니까?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 아닙니까? 그 덕에 금융감독원장으로 영전을 했던 이찬진이가
윤석열 때 하던 그 방법 그대로 다 털고 있는데 나는 한번 조사받고 또 탈탈 털려서 감옥도 갈 수가 있는데 의원들 그러면 안 된다.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격앙된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의원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가? 상폐가 되지 않았는가? 상장 폐지가 되고 소형 주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분개 어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같은 질문을 쏟아냈기 때문에 김성태는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속한 검사들이 그런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봐줬겠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도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흥분하게 되니까 서영교가 아니 김성태 증인 지금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그런 조롱의 말을 하지요. 그러자 김성태가 일단 뚜껑이 열린 그 발언을 계속합니다.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사였던 이찬진 아닙니까? 그가 악감정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야말로 털탈 털고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털 게 있으면 다 털어라. 나를 죽을 때까지 한번 몰아봐라.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털고 나를 죽을 때까지 한번 몰아붙여 보아라. 한마디로 극언을 하는 것이죠. 격앙돼서 극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졸개들이 무슨 말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올 때까지 다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파국 정도가 아니죠. 한마디로 김성태가 처음에는 자제를 하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할 말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노라 했었는데 그것을 기어이 끄집어내서 김성태는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이죠. 재앙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특위에서 박상용이 조작 수사와 회유를 한 가짜 사건이다라고 몰려고 했던 당초 구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특위에서 특검으로 넘겨가지고 대북 송금 자체가 실체가 없는 조작으로 몰려던 그 계획이 완전 공중분해가 돼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엉뚱하게 주가 조작 사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는 또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 실체가 인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선원은 그것이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다 김태현 총괄 재정본부장이 전자담배 케이스 3개 나눠서 다 달러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리지 않았었습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엉뚱하게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한번 재판에서도 인용되지 않았던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끌어내서 이재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쌍방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김성태가 극도로 폭발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이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대북 송금이 아니라 이 문제는 김성태가 자기 주가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으로 벌린 사기극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압박을 하게 되니까 그래?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봐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해봐라. 그건까지 쏟아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파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이라든가 서영교, 정청래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봤을까요? 조작 수사다, 회유다, 이것을 가지고 특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계획이 차질을 빚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청래와 추미애, 서영교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다. 그리고 배지를 달았던 그 쓰레기들 심정은 어떨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이 돌발적인 일이라는 것도 자기들의 입으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 분위기를 몰고 가서 5월 8일 예정대로 한다면은 5월 8일 이 특위가 끝나게 돼 있고 그 분위기를 20여일 동안 선거로 이어가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측의 계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자체도 박살이 나고 만 것이죠.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조작 수사와 회의로 몰고 가다가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그 구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진실의 여부는 가려진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판국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으로 볼 때는 무슨 대안이 있을까? 이재명은 어떤 심정일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목에 조작 수사가 아닌 투기 조작에 대해서 제목을 달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